나는 원래 별거 없어. 이 한마디가 당신을 가볍게 만듭니다. 존엄은 자신을 말하는 말투에서 무너지고 그 말투는 결국 삶의 태도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힘이 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뭐, 그냥 그래요. 별거 없어요. 다들 그렇죠 뭐. 나는 항상 그저 그래요. 이런 말이 겸손한 대화로 여겨질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 말들이 아주 오래된 자기 부정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춰 말하는 이 말투는 조금씩 사람들 마음속에서 당신의 자리를 줄여갑니다. 들리는 말은 곧 보이는 태도가 됩니다. 말은 그 자체로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작게 말할수록 타인은 당신을 작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존중은 결코 겸손한 표현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존중은 존재의 무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설정한 높이만큼 살게 된다. 그 높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말하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러니 자기를 말할 땐 작은 돌처럼 툭 던지지 말고 깊은 우물처럼 천천히 단단하게 담아야 합니다. 당신이 나는 별거 없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그럼 나도 대충 대해도 되겠구나 라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합니다. 자기를 깎아내리는 말투는 곧 자기를 대하는 태도와 행동으로 되돌아옵니다. 어떤 노인은 평생 남을 먼저 챙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라며 웃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자식도 이웃도 그를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걸 보며 문득 서운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서운함은 사실 오래전부터 자신이 허락했던 일이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면 먼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말은 기억보다 오래 남습니다. 사람은 당신의 겉모습보다 당신의 말투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 대신 나는 오늘도 나답게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거기엔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존엄의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말은 당신을 위한 작은 성입니다. 그 성을 낮게 지으면 누구나 쉽게 넘나들 수 있지만 말을 단단히 세우면 그 누구도 함부로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철학은 거창한 논리가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눈과 자기를 말하는 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 오래 남았던 적 있으신가요? 비가 내리던 날 무심히 던져진 그 나이에 뭘 새로 하겠어? 그 말이 자꾸 생각나. 어떤 일 앞에서 나도 모르게 움츠러든 적이 있지요. 반대로 고단한 하루 끝에 들었던 그래도 당신은 참 잘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루를 견디게 하는 비처럼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이처럼 말은 사람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 물결입니다. 가벼운 말은 멀리 가지 않지만 무게 있는 말은 오래도록 흔들립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 말의 훈련을 중시했습니다. 생각을 다듬고 감정을 정리한 뒤에 나오는 말만이 자기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익숙한 말투에 자신을 맡긴 채 어차피 안 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말로 스스로를 묶어두곤 합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말은 내면을 가두는 벽이 됩니다. 벽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진짜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존엄은 조건 없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할 가치다. 존엄은 외부의 인정을 통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 말 속에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말을 귀하게 쓰는 사람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타인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않지요. 존중을 배우는 가장 빠른 길은 자기 말부터 고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가 요즘 어때요? 라고 묻는다면 그저 별일 없어요 라고 넘기기보다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조금 느리지만 제 속도로 잘 가고 있어요. 그 말에는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오늘을 살아내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세상을 쉽게 오해합니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다루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려 한다면 당신의 말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말이 곧 태도고 말이 곧 당신이었는지 모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말끝을 흐리며 자기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 제가 뭐 그렇죠.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이런 말이 습관이 된 그의 삶은 어느 순간부터 계속 어쩌다 보니의 연속이었습니다. 책임도 흐려지고 존중도 가물가물해졌습니다. 그는 늘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과 상황을 탓했지만 사실은 말투가 그의 삶을 이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하는 방식은 생각의 방식이기도 하고 존재를 드러내는 얼굴이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로고스의 존재라 했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존재, 즉 사고하고 의미를 담아 세상과 연결되는 존재라는 뜻이지요. 그러니 말이란 단순히 입을 통해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를 세상에 어떻게 내보일 것인가에 대한 삶의 선택입니다. 무기력하게 나는 못해요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가능성을 스스로 꺾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은 언제나 가능성의 문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당신이 당신을 부르는 말입니다. 누군가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저요? 그냥 평범하죠. 늘 빠지죠. 대단한 거 없어요. 그렇게 대답하면 그 말이 나를 규정하는 굳은 틀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삶은 움직이고 가능성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말은 듣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저 당신 자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어떤 언어로 감싸는가에 따라 하루의 온도가 달라지고 관계의 결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말은 바람입니다. 가볍게 지나가기도 하고 무겁게 머물기도 합니다. 당신이 떠올리는 말들이 늘 자신을 변명하고 깎아내리고 피하려는 것들이라면 그 바람은 결국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당신을 지지하고 하루를 붙들고 또 누군가의 마음에 다정한 쉼이 된다면 그 말은 당신의 삶을 결코 작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말투를 점검하세요. 그냥 별거 아닌데 어차피 이런 말이 너무 익숙해졌다면 그만큼 당신을 아끼지 않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말이 바뀌면 표정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달라진 사람은 달라진 삶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말이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침묵이 비겁한 것도 아닙니다. 살다 보면 말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굳이 설명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차라리 말 대신 침묵이 자신을 더 명확히 드러냅니다. 진실은 반드시 소리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더 깊고 넓은 뜻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자의 도는 말합니다. 말 많은 자는 신뢰를 잃고 자기 자랑이 많은 자는 허무에 이른다. 입을 다무는 일은 쉽지만 의미 있는 침묵을 지키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 침묵은 무기력한 포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단호한 존엄입니다. 사람은 종종 자신을 설명하고 방어하려고 필요 이상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때마다 말은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칼이 되어 자신을 찌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는 침묵이 최고의 말이 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이 당신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그러기 위해선 말을 아끼고 자신을 지켜내는 침묵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굳이 자기를 해명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타인의 오해 앞에서 말로 변명하지 않고 침묵으로 견디는 데서 완성됩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생각이 깊고 시선이 넓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언어와 침묵 사이에서 삶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당신은 당신을 몰라주는 사람에게 굳이 다가가 설명하고 있진 않나요? 당신의 진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말을 허락하고 있진 않나요? 침묵은 비겁한 게 아닙니다. 그 침묵 안엔 이런 말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나를 믿습니다. 나는 내 말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지켜내는 사람은 누구보다 단단한 언어를 품은 사람입니다. 말은 때론 무기가 되고, 때론 울타리가 되며, 또 때론 그저 벽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고 싶다면 불필요한 설명보다 차라리 단단한 침묵을 선택하세요. 그 침묵은 언젠가 말보다 깊은 울림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 왜 자꾸 소외되는 느낌이 들까? 그 물음의 해답은 당신이 처음 사람을 대할 때 쓰는 말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존중은 단지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아진다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것도 아닙니다. 존중은 상대가 당신의 말투에서 자기 자신도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춰 말하는 사람은 타인도 그에 맞춰 당신을 낮게 대합니다. 자기를 다정히 말하는 사람은 타인도 조심스레 당신을 대하게 됩니다. 그 다름은 결국 말투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질문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기보다 상대가 스스로를 발견하도록 질문하고 기다리는 말투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말을 권위로 쓰지 않았고 말을 다리처럼 썼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는 동안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진심에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말은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가 뭐 그렇죠? 그냥 제 탓이죠 뭐. 이런 말들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을 말할 때 비하나 자기 연민의 어투로 흘러가는 순간 그 말은 상대에게도 당신을 가볍게 대하라는 신호가 됩니다. 존중은 차가운 권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말투에 담긴 따뜻한 자기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존엄을 지키는 말투는 단정합니다. 감정을 소모하지 않으며 자기를 불쌍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은 다투지 않고도 자기 입장을 밝히고 상대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선을 지키는 말입니다. 그런 말투에는 자기를 아끼는 마음이 묻어납니다. 말을 정제한다는 것은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세상에 내보이는 일입니다. 당신이 하루에 수십 번 내뱉는 말들이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만들고 있는지 한 번쯤 멈춰서 바라봐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말 참 곱네요 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건 당신의 인격이 말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대하는 당신의 말투 안에 이미 그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하루하루 말로 기르다 보면 언젠가 당신을 만나는 사람들은 당신 앞에서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감은 처음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 한마디가 그 거리를 순식간에 멀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말 한마디가 다시 다가서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은 다리를 놓기도 하고 벽을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진심을 담았다며 난 그냥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거야. 그게 내 생각이야? 참 한심하다. 이런 말들을 툭 내뱉습니다. 그 말 속엔 걱정도 애정도 담겨 있지만 상대의 마음엔 상처가 먼저 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형식이 상대를 위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던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말이 칼처럼 베일 때 사람은 말보다 침묵을 기억한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면 말의 방향보다 그 말이 닿는 방식까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관계를 망치는 말은 거칠거나 폭력적인 말이기보다 상대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그를 하나의 판단으로 축소시키는 말입니다. 넌 항상 그런 식이야. 그래서 넌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은 한 사람의 존재를 한 장면으로 규정지어 버립니다. 반대로 지금 그 말, 내가 조금 아프게 느껴졌어요.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면 내 말이 부족했을 수 있어요. 이런 말은 갈등을 줄이면서도 자기 감정을 지키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관계를 드러내는 온도계입니다. 차갑게 말하면 마음도 식고 따뜻하게 말하면 서로의 거리가 줄어듭니다. 말의 따뜻함은 억지로 포장된 말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올 때 만들어집니다. 관계를 망치는 사람은 늘 자기가 맞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살리는 사람은 자기가 틀릴 수도 있음을 말로 먼저 열어두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투에는 틈이 있고 숨이 있습니다. 상대가 들어설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곁에만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말할 때 자기 안에 조급함이 없고 상대를 판단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로 사람을 움직이려 들지 않고 말로 그 사람의 자리를 지켜줍니다. 그런 말은 소리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사람의 마음에 남습니다. 당신은 어떤 말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나요? 말은 거울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과 감정이 그대로 비쳐나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누군가와 나눈 말 한마디를 조금 더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그 말이 벽이었는지 다리였는지,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시 말해주세요. 나는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만드는 말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결심 하나가 모든 관계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문득 자기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시나요? 오늘도 또 별일 없이 지나갔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이런 말들이 무심코 흘러나온다면 당신은 하루를 살아낸 자신을 하찮게 여기며 마무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은 단지 누군가를 향해 뻗어가는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일으키는 기둥이기도 합니다. 철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말은 운명이 되어 당신을 끌고 간다. 자기 자신에게 무심했던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현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응원하는 사람은 하루에 몇 번씩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오늘 조금 느려도 괜찮아. 지금 이만큼 해낸 것도 대단해. 이런 말은 겉으론 소박하지만 그 안에는 자기 삶을 지지하는 단단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자주 듣는 목소리는 남이 아닌 바로 당신의 말입니다. 그 말들이 어떤 색깔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회색빛 걱정으로 칠해져 있진 않은지, 끊임없는 비교와 후회로 얼룩져 있진 않은지, 자기 삶을 응원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응원해줘도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반면 자기 안에서 나오는 따뜻한 말에 익숙한 사람은 타인의 말에도 상처받지 않고 필요한 말만 가려들을 줄 압니다. 스스로를 격려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자신을 몰아세우는 사람에게 익숙해집니다. 그런 삶은 결국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는 삶이 되고 맙니다. 자기를 다그치는 말 대신 다정한 응원의 말을 걸어보세요. 지금 잘하고 있어. 힘들지만 나답게 버티고 있어. 이 말들이 쌓이면 당신의 하루는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시인은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잊히기 쉬운 사랑이다. 그 사랑을 오늘 당신이 다시 시작했으면 합니다. 말은 기억보다 더 오래 갑니다. 누군가의 말보다 당신 스스로의 말이 당신을 더 오래 지탱해 줍니다. 오늘 당신은 자기 인생을 응원하는 말을 스스로에게 얼마나 건넸나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입안에서 먼저 따뜻한 말의 기운을 피워내세요. 그 말은 곧 당신을 살아가게 만들 힘이 됩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임 자리에서 늘 조용했습니다. 크게 웃지도 않았고 누구보다 먼저 말하지도 않았지만 누구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들 그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깊이는 결국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결에서 드러납니다. 많이 말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반드시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기억됩니다. 말로 넘치는 세상에서 말을 아끼는 사람은 오히려 특별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품격이 느껴지는 이유는 그 사람의 생각이 말보다 더 깊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노장 사상에서 노자는 말했습니다. 크게 된 자는 조용하다. 그 조용함은 무관심이 아니라 말보다 삶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내면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조용한 사람을 소극적이라 여기지만 진짜 깊은 사람은 자신을 쉽게 꺼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내면에서 생각을 오래 묵히고 감정을 정제하고 말을 다듬습니다. 그렇게 숙성된 한마디는 수많은 말보다 더 큰 울림을 남깁니다. 당신이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빛, 태도, 침묵의 간격, 그 모든 것이 당신의 깊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깊은 사람 곁에선 사람들이 말조차 조심하게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가 풍기는 침묵의 무게 때문입니다. 자기를 채우지 않고는 결코 그런 침묵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말을 잘하려면 먼저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잘 듣는 사람은 자기 안에 여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백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백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공간이며 생각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당신의 말에는 그 여백이 있나요? 혹은 말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조급하게 쏟아내고 있진 않나요? 침묵은 말의 반대가 아니라 말의 시작입니다. 말하지 않는 시간 동안 당신은 당신을 정리하고 말을 숙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숙성된 말은 단 한 줄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깊은 사람은 말을 무기로 삼지 않고 말을 향기로 남깁니다. 그 향기는 오래도록 사람의 기억 속에 스며들어 남습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 뜻을 전하지만 말보다 먼저 다가오는 건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눈빛, 숨소리, 몸의 방향, 그 모든 것이 이미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말해도 그 말이 얄팍하게 들리는 순간은 그 사람의 태도가 말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 없어도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위로가 되는 순간은 그의 태도가 말을 대신해 줬기 때문입니다.
태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은 순간적으로 꾸밀 수 있지만 태도는 평생 쌓아온 사유의 흔적이 몸과 얼굴, 목소리 속에 스며든 결과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 수양의 핵심으로 말보다 행동, 행동보다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항상 일정한 태도를 유지하며 그 태도는 주변에 평정을 전합니다. 당신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만나고 계신가요? 눈을 마주칠 때의 시선,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의 자세, 누군가 실수했을 때의 반응, 그 모든 순간들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기억 속에 남지만 태도는 몸에 새겨집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시간의 감정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남아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좋은 기분 혹은 불편한 감정으로 되살아납니다. 니체는 모든 고귀함에는 조용한 걸음걸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태도가 고요한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도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말, 단정한 태도, 일관된 시선. 이 세 가지가 모이면 그 사람은 말보다 깊은 신뢰를 남깁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감동시키려 애쓰기보다 당신의 말과 태도, 그 사이의 간격이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펴보세요. 그 간격이 좁을수록 당신은 진실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말보다 먼저 닿는 태도는 오늘 당신이 가장 먼저 가꾸어야 할 철학입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가 더 오래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말은 바람처럼 지나가고 태도는 그림자처럼 남습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러울 때, 사람들이 내 안을 들여다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지 점점 잊혀질 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단 한 줄의 말입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 말 한마디가 끝없는 비교와 의심 속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삶이 무너지는 순간은 거대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쉴 새 없이 던지는 무자비한 말들 때문입니다. 난 왜 이럴까? 난 정말 못났어. 내가 다 잘못했지 뭐. 이런 말들은 조용히 하루하루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그러나 깊게. 하지만 딱 한마디. 지금도 괜찮아. 이 말이 그 모든 부정의 흐름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칼도 약도 아닙니다. 말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어디로 나를 끌고 갈 것인지 그 첫 걸음을 만드는 내면의 힘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할 존재라 했습니다. 당신은 단지 쓸모나 성과로 평가받을 수 없는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안에서 마지막 말 한마디만은 지켜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남아있다면 다시 하루를 견딜 수 있고 다시 나를 세울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내고 있다. 내가 나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말은 약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마음에서 나오는 존엄의 선언입니다. 자기를 위로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위로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기 안에 따뜻한 말 한 줄이 없다면 세상의 말들은 그저 소음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삶을 지키는 건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자신에게 건네는 말의 방향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말로 자신을 감싸 안고 있나요? 누군가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당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있나요? 그 말에 머뭇거리는 사람이라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오늘도 잘 살아냈다. 그 한 줄이 내일의 당신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지혜였습니다.